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 시장 한번 또 리뷰 드리면서 일단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설 명절을 지금 지내면서 자, 기습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반등을 지금 좀 강하게 보여준 모습이에요. 자, 특히나 지난주 기준으로 금요일장서부터 오히려 이제 반등을 가져갔었는데 자, 요거 이제 오히려 이제 상승 마감을 좀 보여주면서 금요일장 캔들인데 이때 이제 2.8%대 자, 선물 기준으로 제 2.8%대 들어 올렸고요. 그 다음 날인 지금 월요일장에서도 2.2%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녹화하고 있는 목요일에서 금요일 지나는 현재 시점에서도 지금 보시면 12,000원이 다시금 좀 재돌파를 가져가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더 고점을 그려주고 있는 자리값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해석과 이유 자체를 일단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자, 여기에 이제 금요일이에요. 자, 금요일인데 자, 금요일부터 자,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일단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계속적으로 지금 나와주는 게 그래, 연준 니네가 지금 시장에 계속적으로 떠들어 봤자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니네가 올해 올릴 만한 금리 인상은 지금부터 아무리 해봤자 뭐 75bp에서 100bp 정도 사이 아니야? 그러면 다음 있을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 까지 본다라고 하면 25bp 인상 확률이 너무 유력. 일단은 다음 금리 인상에서 50bp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니네 그 다음부터 카드가 너무 없어. 속도 조절은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그게 25bp로 좀 나눠서 템포 나눠서 일단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내용 해석으로 일단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결과로 지금 일단 좀 시장이 긍정적인 내용 해석으로 좀 끌고 왔고 일단은 2번으로 금요일부터 상승을 지금까지 움직임을 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실적 시즌
자, 실적 시즌이긴 한데 뚜렷하게 실적이 좋다 안 좋다로 그래도 좀 많이 갈렸습니다.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사실상 실적은 바닥은 쳤어도 CEO 교체라든지 그리고 지금 신규 유입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나름 오히려 연저점을 더 그릴 수 있었던 내용이었었지만 그 주가를 좀 방어를 해준 모습이고요. 사실상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테슬라는 그래도 좀 나쁘진 않았어요. 테슬라 내용 자체를 조금 더 지금 뒤에 언급을 좀 드릴 텐데 일단은 지금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뭐 기대감에 대한 상승으로 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뭐 스마트머니의 유입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좀 판단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니네가 올려줄 수 있는 상단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실적 시즌과 지금 앞다퉈서 오히려 실적 발표와 내용에 따라서 지금 급등락은 반복을 하는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뭐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좀 정리를 할 수는 있어도 일단 금요일과 월요일에 기습적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2%대 이상 꽉 찬 양봉으로 이렇게 좀 들어 올렸었던 내용들. 그쵸?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거를 지금 좀 어디서 볼 수 있냐? 이전에 우리 설 연휴 때 기습적인 반등을 좀 보여줬어요. 자, 일단은 22년도 자, 우리나라 설 연휴가 작년 기준으로는 이날이었어요. 이때 설 연휴가 2월 1일 날이 이제 설 연휴였고, 그쵸? 2일까지 쉬는. 사실상 우리나라랑 중국장이 같이 쉬는 이때 기습적으로 앞에서 깜짝 반등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지금 좀 생각해서 보실 만한 내용 자체가 앞에서 낙폭을 지금 가져왔었는데 이게 21년도 말, 22년도 초. 자, 작년에 일단은 작년 초에 지금부터 딱 1년 전이죠. 이러한 드라마틱한 낙폭 16,000에서부터 자그마치 13,000까지 3,000포인트 이상 낙폭을 지금 좀 가져갔었던 이 매도세에 대한 이유는 금리 인상 때문이죠. 그리고 긴축을 통해서 더 이상의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주는 내용이 아니었었는데 거기에 따른 깜짝 반등을 언제 보여줬었냐? 실적이 좋게 나왔었던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내용적인 측면은 있지만 우리가 휴장하는 그리고 중국이 휴장을 하는 이런 시기에 오히려 바닥을 찍고 일단은 매도세가 강력했었을 때 미증시는 깜짝 반등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상승폭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던 움직임이었었는데 그 자리값을 다 무시하고 결국에는 연저점을 그리면서 낙폭을 가져갔었던 자리값이었죠. 그럼 이번에도 굉장히 좀 많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 자리값에서 바닥에서부터 이미 앞에서 강한 상승을 또 보여줬었잖아. 이미 1월 6일서부터 해서 지금 둘, 넷, 여섯, 7거래일째 뭐 상승을 잘 보여주다가 단기 눌림. 그래서 상승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가장 단단하게 강력한 장대봉을 그리면서 지금 보여줬었던 이 상승 흐름에 대한 이슈나 내용은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이 아시아 증시 휴장일 때 깜짝 반등으로 일단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작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 미증시, 중국 증시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척하다가 같이 그냥 사실상 꺾여준 모습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나쁘진 않아요. 전체적인 매수세가 같이 동반돼서 받쳐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눌림에 따른 지금 현재 반등으로 일단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값 해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 좀 접근해서 지금 일단 자리값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 고점 기준으로 지금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이제 추세 라인 때 네? 여기 자리값이 살짝 휩쓸릴 수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12월 달에 이제 가져오면서 12,000을 지금 돌파했었던 이 구간대가 이제 살짝 휩소리를 가져가고 결국에는 이 추세 라인대를 돌파하진 못했죠. 터치는 보여줬는데 앞에서 터치는 지금 현재 잘 보여줬었는데 돌파까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돌파까지 나와주고 있지는 않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안착하지 못하고 다이빙을 했다가 지금 다시금 재도전을 하는데 이거는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거치고 안착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수에 대한 전환, 횡보 자리값 더 이상의 매도보다는 사실상 횡보 또는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확률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자리값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일단은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지금 새벽 시간대에 테슬라의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자, 이 부분도 지금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테슬라가 지금 현재 기록적인 이익을 내면서 불확실성을 경고를 했다. 이런 지금 기사 내용 자체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제조사는 더 높은 금리와 더 강력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 당분간은 당연히 이거는 뭐 사실상 테슬라뿐만 아니라 테슬라 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에서 지금 다 같이 모든 기업이 지금 겪고 있는 내용인 거죠. 당분간 이어질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기업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테슬라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기업들 다 포함시키는 내용 해석이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게 테슬라는 늘어나는 경쟁사와 기존 내연기관 제조사들의 이제 도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이 방송에서도 이제 좀 많이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다라는 거죠. 자, 애플, 자, 센스가 없었네요.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자, 제 얼굴을 여기다 놓고,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 스마트폰의 세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뭐 핸드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뭐 인터넷 기반이라든지 뭐 문자라든지 기본 편의 기능은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이제 스마트폰이다라는 개념으로 확실히 약간의 한 끗 차이긴 했었는데 그 혁신을 만들었었던 게 애플이었잖아요. 이렇게 돼서 기존의 이제 투지폰들이 계속적으로 그냥 현재 상황을 유지하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무너진 시장이고 거기서 이제 같이 싸우면서 올라왔었던 뭐 LG라든지 그리고 우리 삼성이라든지 삼성은 아직까지 견제하면서 애플과 쌍두마차를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상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전 세계 트렌드로 지금 판단을 해봤을 때 애플이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거 다 느끼실 거예요.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선호도라든지 지금 뭐 우리 세대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처음부터 어른들이고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이폰에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내가 이거를 좀 오래 썼고 편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쓴다. 나이 상관없이 스마트폰이 세대로 일단 좀 넘어오면서 얘기를 드리면 그래서 제 친구들 뭐 또래 할 것 없이 뭐 반반 섞이는 것 같아요. 뭐 이번에 뭐 폴더블, 플립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난 이런 게 더 좋아하면 이쪽에서 이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래도 나는 무조건 핸드폰은 아이폰이지 하면서 쓰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뭐 전체적으로 뭐 가격 자체가 살벌한데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프로 같은 경우 뭐 250만 원까지도 지금 좀 생각해야 되는 가격대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부담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수요 자체가 정말 엄청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애플은 이미 시장에 대장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애플은 시장의 대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대장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가져가면서 그 자리값을 방어를 해준다라고 하면, 자, 두 번째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넷플릭스예요. 자, 여기는 OTT 시장. 자, 이 넷플릭스라고 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디오 대여 업체인데, 이거를 구독 시스템을 만들면서 뭐 배달이라든지 그리고 수거랑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손쉽게, 그러고 나서 이 시장 자체를 OTT 시장으로 처음으로 이제 잘 끌어올리면서 전 세계 구독자 수를 굉장히 크게 많이 올려주면서 구독자들 월 얼마만 낸다라고 하면 무료로 계속적으로 여기 있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이 모든 컨텐츠를 누릴 수 있다. 굉장히 획기적이죠. 이 OTT 시장 자체에 처음에 넷플릭스가 대장이 되면서 정말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시장의 대장을 차지하다가 다른 OTT,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른 OTT 경쟁 업체들이 지금 나와주면서 이제는 물음표가 생기는 자리값인 거죠. 니네 대장이 될 수 있어? 자, 무슨 말이냐? 다른 경쟁 업체들이 너무 쟁쟁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 경쟁 업체로 볼 수 있는 게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총 대장인 애플이 있고요. 5대장에 포함되는 아마존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디즈니도 절대 시장이나 전체적인 자본력으로 봤었을 때 절대 꿀리지 않고요. 이러한 대장들이 여기에 지금 같이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본으로 내가 치킨 게임으로 이거를 가져가면서 넷플릭스가 독점을 하겠다, 이런 거는 뭐 옛날에 뭐 삼성이나 이런 얘기지만, 지금 시장에서 얘네가 다른 지금 경쟁 업체들이 치킨 게임 하자고 나한테 니네 넷플릭스가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죠. 되려 훨씬 더 자본력이 풍부한 다른 경쟁 업체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일반 중소기업 다른 다른 나라 국가들에서 이러한 지금 경쟁이 펼쳐졌다라고 하면 콧방귀 끼면서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상대들이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 대비 계속적으로 한없이 빠질 수밖에 없었죠. 왜? 니네 신규 유입은 일단 지금 포화 상태가 이미 고점을 그렸을 때 이미 포화 상태가 됐다라고 지금 판단이 됐었고, 어쨌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고점 대비 이 전체적인 구독자 인구에서 계속적으로 이탈하는 거랑 신규 유입으로 봤었을 때 이탈자가 더 많을 것이고, 다른 경쟁 업체들이 너무 쟁쟁하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로 지금 빠져나갈 가능성이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러면 니네는 뭐 만약에 10억 명을 니네가 모았어 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20억 명, 30억 명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이 10억 명 지키기도 힘들고 8억, 5억, 2억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주가의 하락을 계속 가져왔었고, 일단은 지금 현재 앞으로도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에는 이 자리에 대해서 이 내용 해석으로는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으로 지금 좀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경쟁 업체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벌써 한 1년 정도 지켜보니까 생각보다 넷플릭스보다는 얘네가 돈을 투자한 망 대비 사실상 그렇게까지 좋진 않네. 볼만한 내용이나 컨텐츠들은 좀 더 넷플릭스에 많이 몰려있는 거 맞잖아. 앞으로도라고 했었을 때 이전에 대장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누리면서 가져가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CEO 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저가형 상품 광고가 포함되면서 원래 10,000원, 12,000원 결제했던 금액이 절반 그 이하 수준으로 넘어간다라는 거, 이러한 지금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져오면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나쁘지 않다라는 게 지금 넷플릭스에서는 증명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계속적으로 연저점 그리면서 낙폭을 키워갈 수 있었던 부분을 지금 현재 지켜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테슬라. 자, 전기차 대장. 정말 이 전기차 뭐 대장이란 표현은 또 여기서 하는 것보다 그냥 전기차죠. 어쨌든 전기차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좀 되나, 상업화가 되면서 이렇게 지금 대량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돼?
많은 의구심을 가져왔었다가 성공을 하면서 모델 3, 모델 Y, 뭐 사실상 모델 3가 정말 대박을 가져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었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친환경이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닥뜨리면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대한 환호, 그리고 새로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자체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물에 어떻게 보면 또 시장에 관심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세계 최대의 부호를 차지를 했었던 게 일론 머스크였었죠. 자,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얘도 시장의 대장 지금 맞아요. 그렇죠? 현재로 본다라고 하면 대장 맞죠. 근데 일단은 다른 내연기관 업체, 사실상 다른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신생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 무찔릴 수가 있어요. 테슬라가 만약에 그런 식의 시스템이다라고 했었으면 훨씬 더 주가가 더 잘 방어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고점을 그리면서 상승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 리비안이라든지 이제 중국 쪽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결국에는 경쟁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최종적인 승리 자체는 테슬라가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기존 다른 내연기관 업체예요. 자, 폭스바겐, 그리고 포드, GM,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 기아,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일본의 혼다, 토요타, 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뭐 벤츠, 독일, BMW 뭐 할 것 없이 모든 내연기관 차들이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이 현재 시장에서 뭘로 간다? 전기차로 얘네가 가는 거예요. 얘네가 가는 게 무서워요. 리비안이나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가는 거는 사실상 코판기 낄만 한데, 얘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 세계적인 생산 시스템 자체가 이미 잘 구축돼 있고, 그리고 일단은 자동차 외형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존에 만들었었던 인기 있었던 모델들, 그리고 사실상 뭐 공기 역학 뭐 제가 이런 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알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자동차가 더 좀 더 잘 저항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은 훨씬 더 기술력이 뛰어난 거죠. 근데 다른 내연기관 업체들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 엔진이라는 특이성이 있어서 어떤 엔진을 쓰고 어떤 거를 그 안에 가져가면서 여기에 가격 차이가 좀 천차만별로 펼쳐져 있었는데, 이제는 다 똑같은 배터리로 넘어간다? 훨씬 더 쉽죠. 내연기관보다는 배터리로 일단은 좀 시장을 바라보고 접근을 해봤을 때, 그러면 얘네는 기존에 인기 있는 모델도 훨씬 더 전기차로 변모를 시키는 것도 인기가 많을 것이고, 새로운 생산 라인에 맞춰서 새로운 모델을 창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고 확실히 그게 시장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용량으로는 딱 요 사이즈의 요 정도 판 움직임에서는 요 정도가 뭐 500km다, 700km다 이런 수준이 지금 딱 적당한 수준이죠. 갑자기 지금 한 번에 2000, 한 번 충전하는데 5000km, 10,000km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훨씬 더 혁신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거의 또이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늘어나는 경쟁사와 기존 내연기관의 도전을 테슬라가 앞으로도라고 이 표현이 되는 이 내용에서는 자, 애플은 벌써 10년 이상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케이. 넷플릭스 조금 부족한데 최근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얘네도 나쁘지 않네. 그리고 1년 동안 지금 다른 위협적인 경쟁 업체들보다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봤어. 그러면 얘네가 싹 다 넘겨오는 그런 시점에서 판단을 해봤을 때 앞으로도 얘네도 큰 도전을 한번 받겠죠. 정말 그런 경쟁을 무찌르고도 내가 이런 거예요. 애플처럼 정말 내가 이거 테슬라 사야 되는데, 내가 정말 7천만 원, 8천만 원, 1억이라는 돈을 모아서 나는 꼭 자동차는 앞으로 꼭 테슬라를 사야 돼 라는 게 정말 들 수 있는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죠. 그만한 모델이 나와 주냐, 그 모델을
정말 시장의 대장으로 가져가면서 누구나가 부러워하고 누구나가 사고 싶어하는, 내가 정말 돈을 크게 벌고 모았을 때 이 차를 사고 싶다 하는 게 테슬라가 1순위가 될 수 있냐가 앞으로가 굉장히 좀 도전이 있겠죠.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적으로 멸망하고 얘네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도 프리장 그리고 현재 본장에서도 10% 넘게 상승을 좀 보여줬었던 이유 자체가, 그래도 현재 우리 생산 자체는, 우리는 생산 속도의 거의 이제 2배로 주문을 보고 있다. 생산이 뭐 100대씩 하루에 본다라고 하면 하루에 200대씩 주문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지만 월가 대다수 분석가들은 최근 몇 달 동안에 더 높은 금리, 더 강해진 경쟁, 브랜드 인기 하락, 그리고 CEO 리스크까지 언급을 하면서 더 가혹해진 시장 환경을 우려하고 있다. 저 역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결론적으로 이 도전이나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CEO의 입 때문에 계속 입방아에 지금 오르고 있는 시장에 별로 그냥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고금리랑 이런 상황 때문에도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 많죠. CEO 자체 리스크까지도. 그래서 앞으로도라는 아직 이 상황을 완벽하게 타개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여준 지언정 그 고점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 시장 전반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 그래서 이는 이번 가격 인하가 이끌어올 일반 소비자들의 접근성 차이에서 좀 기인할 것이다. 뭐 기습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낙폭까지 또 보여줬었죠. 일단 기습적으로 가격을 좀 더 인하를 하면서 판매량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래도 4분기 이익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37억 달러. 그래도 59% 작년 동기 대비 59%나 증가했었던 부분이고, 그 뭐 사실상 예상치 않은 좀 맞아 떨어졌었던 상황이에요. 예상치 38억, 37억 달러, 대략적으로 뭐 1억 달러 정말 크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시간에서 5% 상승까지 봤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10%까지 보여준 다음에 현재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향후 계획 자체는 네바다주 공장에 36억 달러 이상의 투입을 할 예정이고, 부지 확장, 훨씬 더 생산 자체를 더 많이 가져가겠다.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 근처에 이제 추가 공장 설립 계획, 그리고 3월 신규 차량 플랫폼 추가 공개를 한다라고 했고, 가장 좀 또 중요한 내용 중에 24년까지 사이버 트럭 대량 생산 목표를 한 번 더 언급을 했어요. 자,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값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정말 이게 시장에서 정말 크게 반응을 할까? 요거 저도 한번 좀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요게 좀 긍정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앞으로도에 대한 이 퀘스천을 한번 소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주가를 지금 현재 12시가 좀 넘은 시점인데, 자, 테슬라 주가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10%대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면서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갭을 이렇게 띄워준 상태에서 낙폭 뒤에 다시금 상승에 또 가져가면서 주가 방어를 지금 좀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정도 움직임이다라고 하면 오늘 그래도 뭐 많이 떨어져도 7%대, 그래도 한 10%대 정도를 지금 좀 유지하면서 일단 좀 마무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100 초반대까지 떨어졌었던 테슬라 가격 자체가 자, 바닥 대비 지금 일단은 단기 상승을 정말 크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면서 그래도 이제 150, 160대까지도 지금 일단 좀 보여주곤 있는데, 일단 조금 아쉽긴 해요. 저는 70까지 일단 좀 저점을 그렸었던 자리값인데, 한 번 더 이 도전을 받았을 때의 움직임을 한 번 더 체크해보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1부 내용 자체는 여기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내용과 지금 현재 지수의 상승 내용까지 일단 좀 간단하게 언급드렸고요. 자, 현재 지금 10%대 넘는 급등을 보여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지금 굉장히 크게 잘 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좀 바라볼 게 이제 나스닥 내용 해석인데,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낙폭을 12,000 깨면서 다시금 사실상 이번에 저희도 연휴였다 보니까 제가 리딩을 진행을 하면서 수요일 목요일 딱 이렇게 지금 목요일 아직 금요일 좀 남은 시점인데 금요일 오전까지는 일단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좀 올 수익으로 일단 좀 잘 가져가고 있고 짧은 기간이었었지만 이번 한 주도 일단 좀 좋은 수익으로 일단 좀 잘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자,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82달러대까지 가져왔다가 지금 또 매도세를 지금 또 보여주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상 오일 가격 자체는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 겨울 한정. 자, 작년 기준으로 자 12월 중순서부터 12월 말부터 기준으로 우리가 전쟁과 상관없이 70달러대 초반이었었던 오일 가격 자체가 100달러대까지 상승을 크게 보여줬었죠. 지금도 가격 자체가 지금 바닥 대비 상승을 보여줬고, 이 낙폭 자체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였었다? 중국 쪽 코로나 리스크가 있었죠.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현재 겨울이 따뜻하다 라는 내용과 이슈, 수요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걱정 때문에 이러한 지금 단기 낙폭 자체를 보여줬었는데, 이 자리값을 지금 다 소화를 시켜준 모습이죠. 이 자리값을 지금 다 소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지금 재차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정고북은 지금 82, 어쨌든 83대까지만 또 돌파하고 넘어온다라고 하면 무난하게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5일 기준으로 지금 좀 판단해서 본다라고 하면, 자, 고점 저점 기준으로 자,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자리는 236 구간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죠. 84달러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뭐 이게 최종 자리값은 아니지만 93달러대까지 내가 오일을 끌고 가면 이게 좀 가장 베스트다. 93.43 93 정도까지만 지금 좀 생각하시면서 오일 자리값을 끌고 가는 게 좀 가장 베스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 자체는 계속적으로 지금 저점을 언제든지 계속 또 그리면서 낙폭을 가져가고, 이게 지금 드라마틱한 상승을 가져갈 만한 요소 자체는 유럽 쪽에서 일단 특이한 이슈 자체가 크게 터져야 돼요. 유럽 쪽에서 특히나 뭐 영국 쪽이라든지 지금 독일에서는 뭐 그런 리스크 가져가기 힘들고, 이탈리아, 영국 이쪽 두 나라에서 일단은 어떤 특정 이슈가 크게 나와주면서 안 좋은 이슈겠죠. 그 안 좋은 이슈 때문에 결국에는 낙폭을 가져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달러의 갑작스러운 급등을 또 바라볼 수 있는 타이밍은 한 번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현재 추세에 맞춰서 무난한 하락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리값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달러가 이렇게 꺾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게 이 골드에 대한 내용의 해석이죠. 자, 골드 같은 경우가 자, 자리값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전에 지금 382 자리값 한번 그렸다가, 그렇죠, 바닥 대비 382 자리값 한번 그렸다가 낙폭 한번 보여줬고, 그 다음에 재차 반등이니까 얘네 2030대까지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 한 자리 해석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역해숄 패턴으로 이 해숄 역해숄이다, 이거는 사실상 이게 또 엘리엇 파동 카운팅에서도 지금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죠. 자, 어쨌든 이 자리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해숄 역해숄을 보낸 내용 자체를 좀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어쨌든 변곡을 그리면서 추세의 전환을 지금 좀 생각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기대값은 그거고 다시금 저점 자체를 밀면서 넘어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추세 연속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앞에서의 근거로 지금 좀 판단해서 제가 이 방송에서만 하더라도 이것도 지금 이 자리 값을 돌파하고 시도하는 이 지금 작년 11월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좀 언급드렸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1600대에서부터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반등 흐름 자체들을 예측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700대 자리값 가져왔었던 거 지금 현재 자리값까지 상승까지도 정확하게 지금 예측을 하면서 맞췄었죠. 단순히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 계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상승이다. 간단하게 보시면 그렇게 또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자리값 길적 데이터 관점으로 지금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앞에서의 이제 하모닉 패턴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2030까지 반등 자리값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역회쇼 관점으로 지금 좀 판단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 자리값 돌파 이후서부터 판단을 했었을 때는 1970대까지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단기간에 주냐 안 주냐는 사실상 모르지만 이미 이 고점 부근 때 1950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200틱 정도, 250틱 정도만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 보여준다라고 하면 가격대 상승 충분히 볼 수가 있고 이전에 22년도 지금 3월 때까지 얘 역시도 바닥 구간 낙폭을 가져갔었다가 이 자리값 부근 때까지 슈팅이 나왔었던 거 생각해서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추세상 3월 때까지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일단은 한 번 더 일단 지금 체크를 해봤을 때 1974자리값 정말 맥시멈으로 본다라고 하면 2030대까지도 가격 상승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골드에 대해서 이런 상승을 좀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 자체를 지금 본다라고 하면 자 비트코인도 뭐 최근에 지금 상승을 좀 가져가면서 보여주곤 있지만 그래도 골드의 지금 현재 추세나 힘 자체가 정말 좀 강력하다라는 거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승 흐름으로 지금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지금 현재 매도로 지금 그냥 꺾이면서 그냥 계속적으로 낙폭을 가져간다라는 생각보다는 한 번에 눌림 자리값 뭐 21선 터치라든지 이런 구간대 확인은 있더라도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목표치까지는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확률상으로는 그게 좀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단 좀 마지막으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자, 오일 가격은 가격 방어가 지금 잘 된 거에 반면 가스가 정말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가스 추세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낙폭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추세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전에 지금 패턴과 내용 해석으로 지금 판단한다라고 하면 이미 제로까지도 좀 생각해 볼 만큼 지금 낙폭을 정말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이 안 돼요. 지금 계속적인 현재 매도세와 낙폭 자체로 지금 좀 본다라고 하면 그쵸? 불과 작년 지금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120까지 갔었던 이 가스 가격 자체가 자 이걸로 볼게요. 그쵸? 9달러 때까지 10달러 때까지 했었던 거 이 가스 가격 자체가 지금 현재 2.8달러 때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추세 자체가 얘는 지금 매도로 좀 잡혀 있는데 요거는 사실상 뭐 러시아 지금 이슈가 지금 좀 더 강력하게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사실상 뭐 미국과 여러 가지 좀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좀 이상하리만큼 지금 낙폭을 좀 크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가스 가격이 이만큼까지 떨어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글로벌로 지금 좀 판단을 해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상 뭐 난방 뭐 이런 부분들 다 생각해서 체크를 해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강력한 상승 흐름 자체를 이 가스 가격의 낙폭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탄력 자체를 지금 좀 억누르고 있다라고 또 해석이 드는 자리값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일 가스는 지금 좀 디커플링 되면서 역행하는 움직임이긴 한데 오일 기준으로는 지금 일단 우리가 이후에 낙폭을 가져가더라도 100달러, 150달러 다시금 이렇게 큰 추세로 넘어가기보다는 그래도 93달러 때까지는 좀 보는 게 좋은 자리값이다 라는 얘기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구리인데 구리 자리값이 일단은 제가 일단 좀 말씀드렸었던 자리값 기준 4.3, 4.4까지 일단 좀 바라봤어요. 자, 구리는 4.4까지 봤었고, 지금 제가 만들어진 차트 지금 좀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결론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잠깐 쉬어가는 횡보 타이밍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4.2달러에서 4.4달러대까지는 얼마 남진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한 번의 눌림이나 낙폭 자체 변동성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최종 터치 자리값 4.4 가져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좀 터치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전체적인 선물 시황 브리핑은 여기까지 일단 좀 설명드리고요. 자, 잠깐 또 쉬었다가 3부에서 그래도 제가 최근에 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팀 3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기업은 이 스냅이에요. 자, 이미 21년도 10월 달에 좀 고점으로 83달러대를 기록했었던 주가 자체가 자, 10달러 언더까지 떨어졌다 지금 현재 10달러대 딱 정확하게 지금 좀 방어를 해주는 움직임이죠. 자,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졌네요. 자, 70달러 이상이 빠졌고 80달러에서 70달러. 뭐 낙폭 자체를 거의 뭐 90% 가까이 지금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아쉬워요. 이전에 기대감에 대한 상승으로 일단 좀 봤었던 부분 자체를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 구간대에서는 저는 매집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티커 자체는 자, 스냅. 자, 스냅 SNAP입니다. 티커는 SNAP고, 자, 이 기업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뭐 스냅챗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뭐 얼굴 뭐 동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좀 더 노화되고 어려지는 거 뭐 이런 필터링 기능을 좀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좀 발전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우리가 그동안 메타버스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와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메타버스다라는 것 자체가 허상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지금까지 좀 표현되고 발전된 내용 자체로 지금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뭐 옛날에 우리가 리니지 세대 뭐 바람의 나라 세대 뭐 이러한 세대를 좀 겪어보셨던 분들은 그때가 훨씬 더 메타버스에 좀 더 적합해 있지 않았나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 그때도 이미 그 안에서 노동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가 모아놨었던 그 안에서의 돈들 가지고 현금 거래를 가능하게 아이템 베이, 아이템 매니아 뭐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하면서 현금화를 시킬 수 있었던 내용 자체를 가져왔었죠. 그게 최근에 다시 어떻게 보면 좀 언급이 되면서 이 메타버스 가상에 대한 메타와 어떻게 보면 유니버스의 이제 합성어 메타버스가 있는 건데, 가장 잘 표현된 메타버스 기준으로 영화는 레디 플레이어 원이에요. 레디 플레이어 원. 한번 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시청해 보시는 거 좀 추천드리는데, 자, 지금 뭐 기술로서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VR, AR 기기가 있고 이제 뭐 최근에는 좀 거기서 이제 장갑이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장갑 터치 센서로 실질적으로 이게 꼭 그 안에서의 만지는 느낌과 터치하는 느낌과 똑같이 구현을 하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기술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어요. 햄링이라고 해가지고 이 링을 차가지고 이게 꼭 터치하는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맞춰서 일단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좀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겠죠.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뭐 메타버스 가상세계 이쪽으로의 발전은 뭐 미래 기술이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좀 당연한 결과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돈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 가장 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시장을 바라봤을 때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이 메타버스 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뭐 발전은 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상업적으로 돈이 될 만한 요소 자체가 게임으로 국한된다라고 하면 참여자 전 세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퍼센트 자체가 대중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메타버스와 이 현재 돈이 되는 이 상품들이 결합이 돼야 이게 차라리 우리가 발전되고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타커머스 시장 자체가 지금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화두예요. 스낵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꼭 내가 직접 입어보지 않더라도 꼭 착용한 효과, 나의 아바타를 두고 아니면 가상의 아바타를 두고 착용을 해봤을 때 꼭 내가 꼭 신은 것처럼 내가 입은 것처럼 볼 수 있는 게 뭐 어플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좀만 더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 360도로 일단 내가 움직임을 이렇게 가져가고 뒤돌아보고 내 체형에 맞는 아바타, 정확한 내 체형의 신체 사이즈를 고려를 해서 좀 더 멀리서 그 옷을 착용을 했었을 때 아니면 뭐 메이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얼굴을 정확하게 입력을 했었을 때 정말 색깔 톤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큰 단점은 막상 모델이나 아니면 마네킹이 착용한 모습을 보고 나서 이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샀는데 나와는 절대 맞지 않는 모습 때문에 반품 확률이 높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직접 입어보지 않더라도 애초부터 그 상품이 나랑 어울리지 않다라고 하면 구매나 이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반품까지도 가져가진 않겠죠.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나한테 맞는 옷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 지금 현재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반품률인데 이미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현재 수준의 기술로도 이미 지금 데이터를 적용을 해봤을 때 반품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줄었다라는 거 이미 데이터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훨씬 더 발전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상 지금도 직접 가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을 조금 더 선호를 했는데 이런 게 훨씬 더 괜찮다 나와 맞는다라고 하면 상품의 어떻게 보면 시장의 지금 발전 가능성은 지금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독점을 하면서 선두주자를 차지할 수 있는 기업 자세를 좀 꼽는다라고 하면 스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지금부터도 매집이 좀 유효하다. 여기까지 일단은 좀 오늘 내용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